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글 맞춤법 세 번째 마지막 차시 수업입니다. 어, 줄시경 선생님이 중심으로 된 최초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원칙하에서 만들어졌고요. 이 원칙을 근거로 해서 현행 맞춤법, 현행 한글 맞춤법이 이루어졌는데 이 맞춤법도 약간의 개정을 거쳤다. 그러면서 그 개정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표준어에 대한 기준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서울말로 중류사에서 쓰는 서울말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해졌다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 어문교 중에서는 이제 표준어 모음집도 만들어졌다. 1990년에. 이제 외래어 표기법은 어떻게 됐느냐? 외래어를 표기할 때 외래어입니다. 로마자가 아니에요. 외래어. 라디오, 안테나 뭐 이런 거를 표기할 때 다른 나라 말인데 우리말로 들어와서 우리말화된 단어를 말하죠. 그래서 1986년에 맨 처음 표기법 만들어지고 언어권별로 이제 어떤 지역의 언어는 어떻게 표기하고 어떤 지역의 언어는 어떻게 표시하고 이런 게 추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것을 어느 순간엔 그쪽 발음을 써서 조지아라는 건 영어식 발음입니다. 동유럽에 있는 국가죠. 그 국가 이름을 그루지아라고 이제 하기로 했다든가. 왜냐면 그 사람들 발음을 따라하는 거죠. 예. 로마를 영어에서는 롬이라고 발음하지만 우리는 롬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로마라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언어권별 추가적 외래어 표기법이 이제 생기고 이게 2014년에 개정이 되고 또 2017년에 최종이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아주 옛날에는 아주 전에는 커피는 표준어가 아니었어요. 코피였어요. 코피. 재밌죠? 커피라고 쓰지 말고 코피 한 잔을 시켜놓고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이제 어떤 모음을 쓸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당시 세워놓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커피가 됐고 옛날에는 자장면 이렇게 부드럽게 써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실질 발음을 따라서 짜장면이 이제 표준어가 됐죠. 뭐 이런 식 변천이 있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도 역시 이제 변천 과정을 거쳤는데 1984년에서 2000년 요거는 네, 아주 큰 차이를 이뤘죠. 그래서 1984년 판과 2000년 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가 2000년 판이 이제 개정돼 가지고 2014년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 표기법 규정은 우리 그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 중국의 조선말 규범에도 있어요. 그래서 조선말 규범집이라는 게 2010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에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또 조선말 규범집 2016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중국 조선어 사정위원회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글을 쓰는 지역에서는 뭔가 그래도 규범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그리고 연변 지역 조선어 쓰는 곳에서도. 자, 로마자 표기법의 변천을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소개할 것이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그 예일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예일 대학의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쓰였다 해서 예일 로마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이 동아시아의 언어를 로마자로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미군이 사실 학자들을 많이 고용을 해요. 뭐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GPS 시스템이라든가
뭐 또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 이런 기술을 미군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군사적 목적으로 만든 건데 그걸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지금은 인터넷이 없거나 GPS가 없이 우리가 생활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죠. 예. 어쨌든 미군이 또 이 예일 대학자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 북방어, 광둥어 이 네 가지 언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 언어들이 제각기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같은 로마자 표기라고 하더라도 서로 표기법이 달랐고 그래서 이 표기법에서 네 언어가 철자가 같다고 해서 같은 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일대에서 세뮤얼 마틴이 중심이 돼서 만든 요 예일 로마자 표기법 한국어판은 한국어에만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다른 언어에는 해당되지 않는 한국어를 형태 의문론적으로 잘 표현하기 위한 체계적으로 형태 의문론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소와 음소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예일 로마자 표기법이고 이게 이제 언어학자들, 나 같은 언어학자들은 논문을 쓸 때 우리말을 영어로 철자로 표기할 때는 이 예일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즘의 로마자 표기법과 비교를 해볼 때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역, 쌍기역, 니은 이런 건 똑같죠? 근데 디귿을 D로 쓰지 않고 T, 초성이든 종성이든 무조건 T로 표기를 해요. 요즘에 그 표준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모음 앞에 있을 때는 D로 표시하고 종성이나 또는 다른 자음에 앞에 있을 때는 T로 표기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음소와 형태소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표현하는가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해놓은 건데 또 하나 그런 이유는 사실 우리가 디귿이 영어의 D랑 가깝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의 드는 무성음에 가까워요. 영어의 D는 유성음이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D인데요. 델라웨어 할 때 D. 이 드가 디귿하고 문가가 상당히 다르고 오히려 트에 가깝다고 영어 화자들은 생각을 해요. 우리말의 디귿은 D보다는 트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된 거죠. 몇 가지 아주 현격한 차이점 이런 거죠. 지읒을 C로 표기했어요. 사실 이거는 어떤 언어에서도 C가 즈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표기를 이렇게 한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치읓을 그 다음 칸에는 치읓을 보세요. 치읓은 CH로 보통 표현하죠. 그러니까 요거 차이점 여기 점 하나 차이인데 그 차이점을 표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봤지만 지읒은 예사소리고 치읓은 거센소리죠. 그래서 요 차이점 거센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보통 aspiration 격음이라고 해서 H를 첨가해서 쓰는데 츠가 CH라면 즈는 CH에서 격음인 H가 빠져나온 C가 아니냐 이렇게 음소적인 그 차이를 표현하는데 역점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음소 형태적인 체계를 반영하는데 좋은 표기법이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크, 트, 프 이런 것도 거센 소리죠. 전부 다. 거센 소리는 크라는 이 바람 소리가 거친 바람 소리가 들어가는데 그걸 보통 H를 이렇게 붙여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특이한 것은 어를 E로 표기했어요. 우리말의 모음어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 알타여 계통에 이제 이런 발음이 있는데 이게 인도 유럽어 중에는 우리말의 어에 해당돼. 우리말의 어는 굉장히 강한 어입니다. 상당히 강한 어예요. 어머니 이렇게. 근데 영어에는 그렇게 강한 어가 없어요. 그냥 아주 살짝 지는 이런 정도죠. 그래서 이로 표기했다는 거. 우를 그냥 유가 아니라 지금 현행
국어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우를 유로 표기하는데 이거를 W를 썼다. 이것도 이제 의문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우는 입술 원수음이죠. 원수음. 원수음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원수음 시작에 사용되는 W를 여기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은은 그냥 유를 썼다. 그러니까 혼돈, 우리 지금 현재 국어 로마자 표기법하고는 혼돈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유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로마자 표기법대로 한다면 우가 WU면 U는 거기다 Y를 붙여서 YWU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건 그렇지 않고 U를 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U가 될 때는 이미 원순성이 상당히 사라지는 형태거든요. 그 다음에 의 이렇게 U와 이렇게 표기하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언어학자들이 많이 쓰는 로마자 표기법이다. 두 번째가 이제 맥큐라이샤워 표기법이라는 것인데 사실 내가 고등학교 다니고 뭐 대학 다니고 이럴 때 그 당시만 해도 그뿐만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한참 후에까지죠. 내가 박사 공부를 하러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게 맥큐라이샤워식 표기법이 사용됐습니다. 자, 이것은 궁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지금 현재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제정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함께 지금 같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옛날식 표기법인데 이 맥큐라이샤워 표기법을 여전히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정돼서 한동안 쓰였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 1984년에서 2000년 7월 7일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 맥큐라이샤워식 표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이 표기법이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뭐 여러분 교통 표지판이라든가 뭐 문화재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은 이 맥큐라이샤워 표기법을 쓰지 않고 국립국어원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다른 표기법을 쓰고 있지만 2000년 7월 7일까지는 그런 표지판에 이 맥큐라이샤워식 표기법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 표기법은 보면 한국어의 발음을 서양 언어, 특히 영어에 가장 가깝게 나타내도록 한 표기법이에요. 맥큐이라는 학자와 라이샤워라는 학자 둘이 이제 만든 건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읽기에는 가장 한국의 발음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표기법이죠. 지금 현행 표기법은 사실 우리가 읽기는 쉬워도 외국인들이 그냥 그대로 읽으면 우리말 발음이 엉터리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맥큐라이샤워식 표기법은 한국어의 발음을 서양 언어에 가장 가깝게 나타내려간 표기법이기 때문에 이 맥큐라이샤워식으로 표기된 것을 외국인이 그 로마자로 읽으면 그래도 우리말에 가장 가깝게 발음이 된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국가들에서는 우리나라 지명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이걸 자기식으로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표기법이다. 북한에서는 이걸 이제 변형해 가지고 현재도 공식 표기법으로 쓰고 있다. 그런 건데요. 과연 그럼 어떻게 된 표기법인가를 보겠습니다. 다음을 보면요. 현행 국립국어원의 맞춤법 통일안과 뭐가 다른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초성과 종성에서 이제 니을 발음을 아 하고 엘로 이건 뭐 사실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비읍을 P로 표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예일 표기법과 유사하죠. 디귿도 보세요. 디귿도 무조건 T로 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말의 드 발음은 영어의 D보다는 T 발음에 가깝다. 그래서 초성과 종성이 둘 다 이 T를 썼고 마찬가지로 비읍도 초성과 중성이 둘 다 B를 쓰지 않고 P를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요 지읒, 쌍지읒, 치읒 요 차이를
지읒이 보통 이제 현행 맞춤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J를 사용하는데 J를 사용하지 않고 CH. 물론 이제 이게 유성임일 때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J로 표기를 하긴 하지만 그 밖의 경우는 CH로. 그리고 쌍지읒은 TCH, 취에 가깝다고 했고, 치읒은 여기 어깨점을 넣어서 이렇게 치라고, 치라고 발음한다. 그래서 어깨점, 요 어퍼스트로피 같은 어깨점을 이렇게 붙이면 이게 거센 소리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크, 트, 푸도 이렇게 어퍼스트로피를 붙여가지고 이게 거센 소리라는 걸 표시했고요. 초성일 때는 크트프가 거센 소리, 보통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어퍼스트로피 어깨점을 붙였고, 이 종성으로 쓰일 때는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사 소리 표기했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읒, 쌍지읒, 치읒도 종성일 때는 표기법이 다릅니다. 여기 이제 맥킨라이셔식 표기법에서 이걸 철자화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모음에다 특정 부호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특정 부호를 추가해서 이게 원래 그냥 글자 아래쪽에 있는 글자 본체만의 발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를 표기할 때는 그냥 우리말 오를 표시할 때 영어에 오를 썼는데, 어를 표기할 때는 거기다 요 표시 악상떼기를 써가지고 어라고 읽도록 하는 거죠. 이걸 읽게 되면 어로 읽습니다.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불어라든가 서양이 다른 언어를 이제 참조를 했는데,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기하고, 여기 여도 이렇게 표기를 하고, 여기도 우어도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의의 경우에도 뭔가 표시를 했죠. 그래서 서양인들이 발음하기, 그러니까 서양의 특히 이제 서유럽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발음에 가깝도록 표기를 해서 그 서양인들이 이 로마자 표기를 보고 발음하면 그래도 아주 우리말에 가깝게 표기가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배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깨점을 써야 된다는 것이 또 타이핑을 할 때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결국은 바꾸게 됩니다. 2007년에. 그래서 한국어를 중심으로 표준 발음법에 맞춰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문화관광부가 2000년 7월 7일 고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무성 차이를 구별했던 것을 이제 일반이 이해하는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현행 국어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고 또 쓰기는 아주 편한데, 사실상 외국인들이 읽으면서 쓰기에는 전혀 엉뚱한 발음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여기 내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여기 맨 위에 있는 것이 국립국어원의 링크입니다. 근데 이 국립국어원의 링크는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지 않아서 내가 다른 개인이 그걸 요약해놓은 버전을 요 아래에다가 썼어요. 이 링크를 해보시면, 네, 여기에 표기법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단모음, 이중모음 뭐 등등등 있는데요. 이건 파열음의 경우에는 모음 앞에서와 그 종성에서 그, 크, 드, 트, 브, 프 이렇게 서로 다른 걸 쓰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 그 기역, 디귿, 비읍은 모음 앞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드, 브, 자음 앞에서는 크, 트, 프로 한다, 이런 규정, 세부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는 변화의 결과, 발음대로 적는다. 이게 초기 버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던 걸로 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읽었을 때 전혀 엉뚱한 발음이 난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조금씩 개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종로 그러면은 원래대로 한다면 JONG RO일 텐데 실제 발음은 R로 발음이 되지 않죠. 그냥 니은으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종로, 니은으로, N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 국외음화 현상도 해돋이 그러면 원래 앞에 해돋이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해돋이 발음으로 맞춰서 HAEDOJI 이렇게 표현한다. 가치도 마찬가지로 발음에 가깝게 가치, 뭐 그밖에 좋고, 뭐 노타, 지퍼, 뭐 이게 다 발음 원칙에 따라서 이제 발음을 하는데 히읗이 따라올 때는 또 예외다라는 예외 규칙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또 어떤 때는 하이픈을 쓴다. 특히 사람 이름일 때. 사람 이름이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어떻게 됐냐면 성과 이름 순서로 띄어서 쓰고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요 하이픈을 넣는 것을 허용한다 그런 건데요. 내 선배 이름 하나가 한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요 로마자 표기법으로 붙여서 읽으면 HANGYU예요. HANGYU. 근데 이걸 그 미국인들한테 읽으라고 하니까 HAN까지가 한이고 Q가 GYU인데 이렇게 한에서 끊어서 GYU를 따로 읽지 않고 미국인들이 HANG까지를 먼저 읽어요. HANG라는 영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유, 네 목을 단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HAN에다 하이픈을 적고 GYU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 단위일 때 도, 시, 군, 구, 읍, 면 이런 거 앞에 이렇게 하이픈을 적어서 구분을 한다든가 기타 뭐 인명, 단체명 이미 쓰이고 있었던 것은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다. 이화, 여대, 연세대 옛날 이 사람들이 쓰는 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뭐 그리고 산일 때 남산, 속리산다 이렇게 붙여 쓴다. 음식 이름은 이렇게 이제 덮밥, 제육덮밥 이렇게 이제 서로 재료와 방식을 나타내는 거일 때 하이픈으로 붙여서 사용하는데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거, 관용적인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붙여 쓰는 거예요. 김밥, 불고기, 특히 불고기는 미국 사전까지 들어있을 정도니까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현행 맞춤법 표기,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도 발음에 관련된 의문 현상에 대한 규칙이 있고요. 기타 또 형태소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칙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내서 꼼꼼히 보시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볼 문제에서 여러분이 이름과 주소를 로마자 표기법으로 써봐라.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참조할 수 있도록 내 이름과 내 주소를 우리가 앞서서 봤던 세 가지 로마자 표기법으로 써봤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 그 국립국어원에서 제정한 그 스탠더드 코리안 로마나이제이션에 의하면 이름을 성과 이름 순서로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차, 종, 여 이건 이제 이름 음절 사이에 이렇게 하이픈을 넣을 수 있고, 뭐 일상적인 거죠. 어를 이어로 표기하고 거기에 y를 붙여서 이어가 됐죠. 근데 여러분이 주소를 쓸 때 정말 영어식 주소를 쓸 때 지금 내가 여러분이 참조할 수 있도록 이 순서를 적었습니다. 이건 로마자 표기법을 떠나서 여러분이 미국의 어느 사람 또는 어느 기관과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을 때 어떻게 표기하는 게 영어식인가? 이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것이 원래 서양식으로 표기하기 위한 거니까 이 표기법뿐만 아니라 주소를 쓰는 형식도 미국식, 영어식에 어떻게 쓰이는가를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123번지 가정노, 여기 no 이렇게 이제 의문 현상에 의해서 RO 이렇게 안 쓰고 NO를 쓴다는 거 앞에서 봤죠. 근데 이렇게
도로 이름 앞에 번지수가 오고, 그 다음에 보통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뭐 111동 777호 그러면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은 걸 무조건 앞에 쓴다고 생각해서 이 아파트 이름 동호수를 요 거리 주소보다 앞에 쓰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영어식 표기법에서는 일단 번지수, 거리 이름, 그 다음에 더 작은 단위인 아파트 동호수를 그 다음에 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좀 더 큰 지역 단위, 유성, 구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죠. 하이픈을 써서 그 다음에 대전 보통 쓰는데, 지금 대전의 경우에는요, 이게 도시 그냥 일반적인 도시이기도 하지만 이게 충남, 경북 이런 것 같은 큰 광역자치단체죠. 그래서 제대로 쓰려면 대전이란 도시인데 이게 대전 자체가 또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걸 또 한 번 써주고 그 광역자치단체 최고 광역자치단체 다음에는 이렇게 34120 이게 우편번호를 여기 써줍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리노이 12345 이렇게 쓰듯이 61801인데요. 일리노이 61801. 그러니까 주 다음에다가 우편번호를 적는데요. 우리 주소 적을 때 이제 광역시인 대전의 경우는 대전이 미국의 경우에 주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충청도가 주에 해당되듯이. 그래서 대전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우편번호 쓰는데, 만약 논산이다 그러면은 논산이 위에 대전 자리에 논산이 들어가고 그 아래는 충청남도 뭐 3412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사우스 코리아 또는 더 레퍼블릭 오브 코리아, 더 레퍼블릭 오브 코리아. 물론 공식 명칭은 더 레퍼블릭 오브 코리아인데 사우스 코리아라고 해야지만 이게 덜 헷갈려요. 어떤 우편물을 분류하는 데서는 뭐 레퍼블릭 오브 코리아는 이게 북한인지 남한지 헷갈려가지고 잘못 북한으로 전달하기도 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우스 코리아라고 적은 거고, 공식 명칭은 The Republic of Korea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 이렇게 보세요. 이름, 번지수, 주소, 그 다음에 아파트 동호수, 그 다음에 구,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이름,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 이름, 그 다음 우편번호, 그 다음에 국가 이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 순서가 영어식, 영어 문화권의 그 주소 표현 방식이다. 어쨌든 여기 나온 로마자 표기법은 뭐 익숙하죠. 자, 이걸 맥킨라이샤워식으로 이제 바꿔봅니다. 이 맥킨라이샤워식은 서양식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이 먼저고 성이 이제 그 다음에 가게 썼어요. 일부러 종렬차. 그런데 이 장에서 지읒이 CH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렬, 열은 이렇게 요 표시가 있죠. 어깨점이 있어서 열. 차 할 때 이 격음은 여기 어깨점 또 어퍼스트로피를 붙이죠. 그래서 차, 종렬차 이렇게 표현했고요. 123번이 가정무가 또 표현 방식 완전히 다르죠. G가 아니라 K, 지읒이 CH, 노는 똑같고요. 이때도 발음식으로 아파트 이름, 그 다음에 유성구를 또 이렇게 이오 쓰지 않고 오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구, 이때도 K, G가 아니라 대전 그랬는데, 예, 모음과 모음 사이에다가 J를 썼고요. 그 다음에 대전, 삼성은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는데, 그 다음은 이제 레일 로마나이제이션 여러분 굉장히 웃기게 보일 겁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길 바래요. 종렬차인데요. 이 언어학에 쓰는 방식에서는 지읒을 C로 쓴다고 했죠. 왜냐하면 CH랑 이건 예사음이고 CH는 거센 소리다. 예사 소리의 거센 소리를 표시하는데 H 하나의 차이로 표기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음운 현상을 더 확실하게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를 어로 쓴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가정로 할 때도 역시 그리고 여기서는 N어로 쓰지 않고 그냥 음소와 형태소를 가장 철자 자체로 표현하기 위하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말의 리을은 L로 써버립니다. 그 다음에 유성구, 대전도 그대로 쓴다면 좀 웃긴 꼴이 되어버리죠. L을 AY로, 그 다음에 지읒을 C로, 어가 E니까 대전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예로마자 표본 여러분한테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학자들이
음소와 형태소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논문을 쓸 때 표기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딜버트의 만화를 보죠. 숫자, 넘버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얼마나 광적으로 집착하고 숫자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신뢰를 보내고 있는가, 우리의 그 모습을 아주 비꼬는 기가 막힌 만화입니다. 이 딜버트이 이제 직원들 앞에서 뭔가 발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I didn't have any accurate numbers, so I just made up this one. 나는 정확한 숫자가 없어서 내가 뭔가를 발표를 하는데 정확한 수치를 대야 되는데 숫자가 없어서 그냥 이 숫자를 made up, 만들어내서 지금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study have shown that, 연구에 따르면 accurate numbers aren't any more useful. 정확한 수치가 뭐 더 유용하지 않다. 뭐보다? than the ones you made up, you make up. 이 ones는 수치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막 만들어낸 거, 사실이 아닌데 꾸며낸 수치보다 정확한 수치가 뭐 그다지 더 유용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수치만 쓰면 그게 정확하든 꾸며내 쓴 거든 사람들이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듣고 있던 회사원이 How many studies show that? 얼마나 많은 연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88 하고 즉흥적으로 87개요 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꾸며낸 거겠죠. 뭐 87개 연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네. 사실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수치를 제시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막 믿어주는, 신뢰를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나온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수치를 막 제공합니다. 막 자기들의 그 논리가 정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는 시청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더라라고 할 때 무조건 믿지 않길 바랍니다.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심리에 수치를 신뢰하는 현상이 있다는 비꼬는 많은데, 이걸 이제 언어적으로 이제 적용해 보면 자기의 논리를 좀 설득력 있게 전달할 방법으로 하는데 수치를 많이 사용한다. 근데 수치라는 것은 그죠?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논리가, 주장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거죠. 네,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대해서 그 역사와 그 최근의 그 개정 그리고 그 방향과 또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네, 그럼 한국어가 우리 문학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한국어의 특성이 우리 문학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이런 아주 재미있는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학, 다음 주 주제 많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